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다면 분명 뭔가 나쁜 일을 몰고 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집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요, 여러분들의 삶, 재산, 부, 건강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게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그런 집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더욱더 평안한 삶을 위해서 아주 귀중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잘 새기셔서 생활에 잘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 땅, 부동산 그 많은 것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얘기가 들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서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지진한 행지유관이라.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요즘은 어찌 보면 정말 양질의 정보, 양질의 그런 교육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의미의 그게 아니고 좋은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이렇게 배움을 얻게 되고 공부를 하겠지만은 실상 이걸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나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잘 기억을 하시고 삶에 꼭 실천을 하신다면 그 실천하는 것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분명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풍족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집 재물은 쓸어가는 도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나에게 달려오는 도로입니다. 이게 나에게 달려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요런 것처럼 여기 뒤에 대문이 보이죠? 도로가 바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끝에 바로 어떤 집에 현관문, 대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보고 도로 자체가 나에게 달려온다라는 의미로 해서 첫 번째로 나에게 달려오는 도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왜 안 좋냐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공간에는 각각의 다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물을 동그란 곳에 넣으면은 물이 동그랗게 되죠. 그리고 네모난 곳에 넣으면은 물이 네모나게 됩니다. 이 기운도 물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좁은 도로에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기운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나에게 바로 달려오게 되고 나에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고라든지 나쁜 불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뭔 터무니없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도 이런 거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대개 주택가, 특히나 주택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집들 보통 다 뭐 외향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뭔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파트 안에 차도가 있을 때 그 차도 자체가 내가 베란다로 봤을 때 바로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한테 재물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나를 치고 혹은 내 재물운을 쓸어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집이든 아파트든 알아보실 때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의 살 집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적은 물은 내 몸에 영양분이 되지만은 많은 물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 갇혀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거기 물이 꽉 차 있다라면은 사람이 익사하게 되는 것처럼 그 도로의 그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당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교통량에 있어서 교통량이 지나치게 많은 어떤 넓은 도로라든지 혹은 좁더라도
차들이 빈번하게 그렇게 드나드는 곳에서는 기운 자체가 머무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좋은 입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인접한 곳일 때 이야기하는 거지, 조금 떨어져 있거나 그 교통량이 많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 소음 자체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요 정도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내 위에 있는 도로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양옆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위로 해가지고 요쪽에 요 길이 지금 나 있습니다. 이 사진이 꼭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 사진 뒤에 이렇게 길이 또 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럼 요 두 집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이렇게 도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 위에 이렇게 도로가 마주해서 뭔가 위에 딱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게 만약에 이제 특히나 이 집이 문이 앞쪽으로 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뭐 옆으로 나 있거나 혹은 이거를 마주한 상태에서 여기 그 경사진 공간에, 자, 이게 제가 측면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요게 이렇게 있을 때 문이 이렇게 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엔 도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정말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들도 옛날에 지어진 뭐 오래된 아파트도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그렇고요. 이게 위쪽으로 도로를 크게 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를 안아주는 지형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내 앞을 오히려 가로막게 된다든지 어떤 장애물처럼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도로는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히 개념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어떤 오락성으로 단순히 보실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아, 이게 뭐 내 위에 있는 도로구나, 나에게 달려오는 도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셔야지 와닿을 수가 있지, 뭐 그냥 막연히 보고 지나갈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단순하고 작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변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 뭐 주택도 있겠지만 우선 아파트라고만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바람일 겁니다.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있을 거고요. 뒤에 또 산이 있으면은 산에서 또 내려닥치는 그런 바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첫 번째가 이제 바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집안 자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에 있다 보면은 그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산을 기점으로 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산 정상에서부터 기운이 맺혀서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와서 넓게 펼쳐지는 것. 그렇게 넓게 펼쳐진 것을 보고 마당당자를 써서 우리가 명당이라고 소위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해변가 근처 아파트를 볼 때는 그 땅의 의미, 그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물가 옆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 수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땅의 집안에서 올라오는 기운,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 수맥까지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변가 근처라든지 혹은 뭐 강 옆에 있는 그런 주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사는 아파트에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영화 포스터 보면은 해운대 영화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해운대 영화 보면은 해운대 근처에서 갑자기 큰 쓰나미가 밀어닥치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려가지고 황폐화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뭐 앞으로 여러 가지 기후 문제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주변에 나라가 잠긴다든지 어떤 지구 자체가 빙하가 녹아내려 가지고 어떤 지구 자체가 변동이 된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뭐 옛날부터 그랬죠. 물가 근처에 살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집을 고를 때 사람들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뭐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터무니없는 소리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사실 뭐 물가 근처, 바닷가 근처에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산에 사는 사람들 잘 사는데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 안에서도 또 좋은 입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가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명당의 요소를 갖춘 부분들이 있는 곳은 딱 입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운대 쪽에 갔었다가 분명히 바닷가 근처에 이제 막 너무 탁 트여 있는 곳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이 아파트가 위치한 그 동네 자체는 거기가 정말 딱 꼭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앞쪽으로는 이렇게 섬이 막아줘가지고 지형적으로 딱 기온을 가두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해변가에 살든지 도심에 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좋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 좋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 안에 살더라도 좋은 집이 또 따로 있고요. 설령 좋은 아파트 단지를 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좋은 동, 좋은 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출장을 나가고 그러한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좋은 명당을 얻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집을 고를 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층 아파트에 대한 그런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계시는데요. 뭐 거기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뭔가 지내면서 이상하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공통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어떤 높은 층 혹은 바다가 보이는 이런 뷰 때문에 갔다가 근데 그거와는 반대로 뭔가 하는 일이 계속 잘 안 되고 집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다 보면은 집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그런 기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운에 대한 측면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떠한 부분이 갑자기 뭔가 일이 꼬이거나 혹은 뭔가 확 잘 되거나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안 좋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야 또 과감하게 새로운 것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운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판단하는 요소가 바로 입지, 구조, 인테리어에 대한 순서입니다. 사실 이거는 유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유튜브에서는 잘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이 이 풍수 인테리어에만 많이 꽂혀 있고 저 역시나 이제 그걸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기는 합니다만은 실상 유료 강의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입지 안 좋고 구조 안 좋은데 안에 아무리 풍수 인테리어 잘 꾸민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 집 자체가 집값이 떨어진 곳입니다. 집값이 떨어진 곳인데 이 집값이 떨어진 내 아파트에다가 갑자기 뭘 액자 하나 걸어놨다고 우리 집이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집안에 어떤 풍수적인 요소가 좋지 않으면은 뭐 소금 단지 하나 갖다 놓고 액자 하나 어디 걸어놓고 또 두꺼비 파시는 분들도 계시죠. 두꺼비 팔아가지고 또 두꺼비 놓으면은 집안에 괜찮아진다라고 하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겠죠. 풍수는 항상 상식에 입각을 해서 기본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풍수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머릿속에 딱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골짜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라고 하면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유념해야 되는 게 저희 마스터님도 늘 이야기하십니다. 복을 짓지 않고요.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천금, 만금이 있어도 좋은 땅 앞에서 눈이 가려져 버린다고 말이죠. 이처럼 이 자연이라는 게 정말로 오묘합니다. 이 같은 땅을 10번, 20번 넘게 본다 하더라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기가 쉬운 게 우리 일반인들의 판단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그 개념은 있지만은 이게 현장에서 여기가 골짜기 된 곳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참으로 어렵고 또 그 순간 그 집터와 인연이 돼가지고 씌어버리면은 그게 나쁜 집터인지 좋은 집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도 아마 한 번쯤 집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튼간에 이 골짜기 사이에 지어진 집은 기본적으로 이 골이 지기 때문에 그 골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이 바로 집을 치게 됩니다. 이 풍수가 뭐죠? 장풍둑수죠.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 건데 바람이 가두어지도록 이렇게 주변 산세라든지 지형이 잘 돼 있는 게 바로 배산임수의 근본 원칙인데 이 배산임수가 아니라 바로 뒤에서부터든 옆에서부터든 그냥 바람이 이렇게 막 내려치면은 당연히 이렇게 갇혀 있는 공간이 아니고 좋은 기운이 내가 사는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무서운 거고 골짜기에 사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진짜 보기 힘듭니다. 정말 대가 세가지고 잠깐 이렇게 살다가 머물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계속해서 머문다 거의 100이면 100 대부분 다 잘못된 끝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라는 거 한번 주변 잘만 돌아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금방 인식할 수 있게 되니까요. 꼭 잘 판단하셔서 집터라든지 집을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참 또 무서운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산인데요. 여기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셨습니다. 이 남편이 이 집터 바로 앞에 이렇게 산이 딱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항상 눈만 뜨면은 바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고는 어떤 집터라든지 그 집에 대한 부분을 지도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딱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주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지도면 다 볼 수 있다. 지도로 무슨 용맥도 찾고 심지어 박사 출신들 교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참 답답할 노릇인 거죠. 네. 너무 안타까워서 또 흥분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 가까이에 있는 산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너무나 내가 살려고 하는 곳을 딱 앞에 버티고 있는 거는 그거는 풍경이 펼쳐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산에 너무 꽂혀버리면은 진짜 삶이 막혀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비탈진 땅입니다. 비탈진 땅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주변의 전원주택지 한번 쫙 돌아보게 되면은 거의 100이면 100 비탈진 땅이 지어진 곳들 진짜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안에 걸리지 않는 곳들이 진짜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좀 괜찮다 싶으면 골짜기 씌어져 있고 좀 괜찮다 싶으면 앞에 산이 막혀 있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비탈진 곳에 이렇게 쓰러지는 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피해서 집터 찾으면 뭐 어떤 집터에 살겠냐라고 하겠지만은 아니
망해 나가는 그런 집도 굳이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망해가는 딱 그 장애물, 내 인생에서 겪게 될 이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고집해서 밀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가족들 다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아내분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뭐라 하든 간에 이렇게 딱 꿰어차가지고 이끌고 가게 되니까 다행히 이제 이 가족은 그런 흉화를 피할 수가 있게 된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면은 정말 말로도 입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탈진 땅에 있는 곳은 가급적인 피하시면 좋고요. 이 비탈지다 하더라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비탈진 게 다 나쁜 건 아닌데 어떤 것이 좋으냐면은 이렇게 가다가도 잠깐 또 평평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선정을 한다라면은 그래도 비탈진 곳은 아니고 오히려 기운이 멈춰있는 곳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언덕진 곳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펼쳐진다 한들 주변에 산세가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사방에서 들이칠 확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제 삶을 좀 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서, 혹은 도심에서 힘들었던 그 각박한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서 괜히 시골 산속으로 들어가고 전원주택 짓게 되면은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경우들을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굳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꼭 도움이 되어야겠다, 좀 많은 사람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